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가검을 구매할 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가검을 보통 장식용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수련용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, 장식용으로 사시는 분들이야 뭐 어차피 걸어 놓으니까 보기에 예쁘기만 하면 되겠지만, 이 수련용으로 사시는 분들은 내구성 같은 거, 그 다음에 사용할 때 불편함, 이런 것들은 직접 자기가 만져보고 사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,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제 구매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, 구매할 때 여러분들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. 이 수련용 가검에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손잡이 매듭입니다. 이 손잡이 매듭 같은 경우에는, 가검은 검법이나 형이나 본 같은 걸 수련을 하면서 허공에다 휘두르기 때문에 이 검날의 내구성이나 그 다음에 검집, 방패의 내구성, 이런 것보다는 이 손잡이의 매듭이 가장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저항을 가장 많이 받죠. 휘두르면서 세게 휘두르면 세게 휘두를수록 손 안에서 이 손잡이 매듭이 계속해서 마찰을 받거나 그 다음에 저항을 받기 때문에, 이 손잡이 매듭의 이 끈의 재질의 내구성, 그 다음에 이 손잡이 매듭을 한 이 매듭의 견고성이 튼튼하게 돼 있어야지만이 오랫동안 풀어지지 않고, 만약에 여러분들 가검을 샀는데 뭐 3, 4개월 만에 끈이 밀려버려가지고 어, 이렇게 보기 안 좋은 모양을 하든지, 아니면 지금 요것처럼 이렇게 해져가지고 끊어져 버리면, 이거는 이제 뭐 가검으로서 되게 마이너스 요인이 크죠. 우리가 수련할 때 쓰는 가검으로서. 뭐 직접 자기가 추후에 뭐 감관할 수 있는데, 이게 감는 게 손아귀의 힘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막 감아봐야 단단하게도 안 되고요.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, 만들어질 때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별 불쾌감 없이 가검을 쓸 수 있기 때문에, 손잡이 매듭이 가장 중요한데, 저가형 가검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 매듭을 하는 이 끈의 재질이 좀 약한 재질이거나, 아니면 그냥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단단해 보이는데, 뭐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걸 보잖아요. 그러면 단단해 보이는데 막상 쓰면은 금방 이렇게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. 온라인으로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판매자한테 문의를 하거나, 아니면 리뷰를 잘 살펴보고 손잡이 끈이 밀린다거나 뭐 이런 리뷰가 있다거나, 아니면 판매자가 뭐 손잡이 끈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한다 이러면은,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련용 가검을 구하시는 거라면 그런 가검은 거르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가검에는 부품들이 많이 있죠. 여기 이렇게 부품들이 있는데, 이 부품들이 보통 진검 같은 경우에는 동재질로 많이 만들어집니다. 뭐 이렇게 방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쇠 같은 거 있죠. 쇠 재질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, 보통 다 동입니다. 동인데, 요즘에는 그 저가형 가금 같은 경우에는 합금 재질을 많이 쓰더라고요. 합금 재질이 안 좋은 게 뭐냐면은, 충격을 받으면 걔는 휘어지지 않고 깨져버립니다. 깨져버려가지고 좀 보기 안 좋게 되는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동이 아니라 그 합금입니다. 합금이고, 이런 데나 이런 데도 다 지금 동재질이 아니라 합금에다가 그 도금을 한 겁니다. 금도금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되게 보기 싫게 됐는데요. 이렇게 보기 싫게 돼버렸어요. 여러분들이 가검을 만약에 뭐 오래 써야 된다, 그 다음에 조금 어, 오래 썼을 때 너무 이렇게 허접하게 보이는 이런 것보다는, 오래 써서 낡았지만 그래도 뭔가 품이 있어 보이기를 원한다면 동재질로 된 거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 세 번째로, 검날의 그 이제 열처리 무늬죠. 일본말로 하문이라고 하는데, 이런 거,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 후 가공을 통해서 만든 열처리들은 나중에 이 품으로 이렇게 검날을 이렇게 닦게 되잖아요. 그럼 닦게 되면 조금씩 옅어지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. 이게 알루미늄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계속 반짝거리게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산화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걸 안 닦을 수가 없습니다. 특히나 이 수련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손때도 묻고 뭐 여러 가지 때가 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거를 닦아줘야 되는데, 닦아주면은 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쉽게 닦기 위해서 피카를 많이 쓰거든요. 피카를 써서 닦게 되면은 이 후가공을 통해서 생긴 열처리들은 옅어지거나, 아니면 뭐 간혹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. 점점 옅어지다가. 많이 안 닦은 이런 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무늬의 경계선이 조금 선명한 편인데, 많이 쓰고 많이 닦았던 이런 가검은 보시면은 점점 옅어져가지고 이렇게 흐릿해진 걸 보실 수 있어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가끔 닦거나 이런 거는 크게 상관없겠지만, 아니면 약품이 아니라 뭐 나는 기름으로만 닦는다, 아니면 그냥 헝겊으로만 닦는다,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, 손쉽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, 그 다음에 수련을 할 때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인공적인 열처리 모양이 있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이런 가검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그 다음에 혈조라고 하죠. 이게 검날에 이렇게 길게 홈이 파져 있는데, 이 혈조는 대부분의 기성품의 가검은 거의 다 혈조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. 가끔 도금사에서 주문해서 만드는 가검 같은 경우에는
자기가 이 혈조 없이 해달라 아니면 혈조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기성품 가검은 혈조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. 혈조가 들어가 있으면 좋은 점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람 소리가 잘 난다는 거. 그런 장점이 있고 혈조가 없는 것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같은 사이즈, 같은 길이에 조금 더 무게를 더 줄 수 있겠죠. 이 안에 혈조가 없는 만큼 요 파져 있는 이 부분이 메꿔지기 때문에 무게를 조금 더 무겁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. 뭐그 정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. 대신 이제 혈조가 없으면 바람 소리가 굵게 안 나고 되게 제대로 휘두르면 바람 소리가 나긴 나거든요. 나는데 되게 얇고 좀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나고요. 보통 진검을 휘둘러도 바람 소리가 나잖아요. 혈조 없는 진검 휘둘러도 바람 소리 납니다. 그래서 오히려 더 검선이 정확하거나 정확한지 내가 휘두르는 칼이 어느 정도 이상의 스피드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는 혈조가 없는 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검선이 정확해야지만 바람 소리가 나거든요. 혈조가 있는 가검은 약간 조금 삐뚤어지고 해도 어느 정도 바람 소리가 납니다. 뭐 바람 소리가 약간 삑사리 나는 바람 소리도 들리긴 하지만 어쨌든 바람 소리가 약간 틀어지거나 해도 바람 소리가 나는데 혈조가 없는 진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검선이 안 잡히거나 어느 정도 이상의 스피드가 안 나오면 바람 소리가 안 나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검선이나 진검을 칼을 휘두르는데 필요한 그런 스피드를 확인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은 혈조가 없는 게 조금 더 수련에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. 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가벼워서 휘두를 때도 뭐 크게 힘이 안 들고 하기 때문에 혈조가 있거나 없거나 뭐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검날과 손잡이를 이렇게 결속하는 이 방식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이 결속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대나무 핀을 두 개 또는 한 개를 박아서 고정하는 방식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근래에 들어서는 대나무 핀 하나, 그 다음에 뒤에는 대나무 핀 하나를 박고 뒤에는 이렇게 나사식으로 예, 이렇게 나사식으로 이렇게 고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핀을 진검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꼭 박는데 가금 같은 경우에는 충격받을 일이 별로 없어서 없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구멍을 뚫어서 핀을 하나 박고 뒤쪽에는 나사로 쪼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근데 진검은 백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충격을 많이 받잖아요.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 이 안에서 떨림이 많기 때문에 나사만 갖고는 안 되고요. 구멍을 하나 뚫고 나사를 만들고 가금 같은 경우에는 나사로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진검처럼 구멍 하나 뚫고 나사로 돼 있는 방식도 있습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사 고정 방식을 선호합니다. 왜냐면 이게 충격을 받을 일이 없더라도 이게 쓰면 이게 오래 가금을 쓰다 보면 이 나무가 수축할 수도 있고요. 이 휘두르면은 조금씩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동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닳아가지고 약간씩 이 손잡이나 이런 것들이 덜 걸럭거릴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런 데 있어서 보수하는 데는 나사 고정 방식이 더 좋습니다. 제 영상에 보면 있는데 나사 고정 방식은 이게 손잡이가 덜 걸럭거리는 경우에는 여기 뒤에다가 뭐 명암 같은 약간 두꺼운 종이 같은 거를 구멍을 내가지고 덧댄 다음에 나사를 쪼아주면 손쉽게 보수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나무 핀 방식보다는 나사 고정 방식을 선호를 하고 나사 고정 방식을 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가검 구매할 때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면 좋을 만한 포인트들을 네 가지를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손잡이 매듭의 견고함, 가검에 쓰이는 이 부품들의 재질, 합금인지 동인지, 그 다음에 검날의 열처리 무늬가 있는 걸 쓰실 건지 없는 걸 쓰실 건지.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혈조의 유무. 혈조는 기성품 같은 경우에는 다 있지만 가끔 주문 제작하는 경우 없이 만들 수도 있다. 그 다음에 검날과 손잡이의 결속 방식, 대나무 핀 방식을 쓸 것이냐 아니면 나사 고정 방식을 쓸 것이냐. 이렇게 다섯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고 가검을 구매하시면은 가검 구매하실 때 실패하거나 후회하실 그런 일을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앞으로도 가검이나 진검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가감 없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